네. 여러분들 그 폴더를 보시면 src main resource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폴더 밑에 mybatis config.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은요. 이 mybatis config.xml 파일은 mybatis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설정 정보들을 넣어주는 부분인데 프로퍼티는 상수들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프로퍼티즈가 여기까지 끝나고요. 저희가 프로퍼티즈에서는 보드 테이블, 그 다음에 유저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들을 정의를 했고요. 프로퍼티로 정의를 했고, 타입 aliases는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모델 클래스가 있는 폴더 위치를 그 타입 alias를 지정을 해서 얘가 어디에서 이용이 되냐면 그 매퍼에서 리턴 타입, 리절트 타입으로 그 클래스 이름이 사용이 될 때 도메인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 이름들은 패키지 이름들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타입 aliases를 주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replies 테이블에 관련된 상수들을 정의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ybatis config 파일입니다. XML 파일입니다. replies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요. 이 테이블 관련 상수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이름은 우선 테이블 이름이죠. 테이블 replies. 테이블 이름이 replies. 그죠? replies. 그 다음에 아레노라고 하는 컬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퍼티 컬럼 아레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노죠, 컬럼 이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 알텍스트. 두 번째 아레노 알텍스트죠, 두 번째가. 그러면 아레노 컬럼 알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테이블 이름 정확하게 여기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여기를 컬럼 이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아이디는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요. 레그데이트는 없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있는데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다 만들까요? 프로퍼티를 컬럼 레그 데이트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위쪽이랑 또 달라지죠. 위쪽에는 레그 언더스코어 데이트 이렇게 했고 여기는 레그 데이트 이렇게 했으니까 좀 다르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되게 헷갈리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 거는 컬럼 이름이 레그 언더스코어 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컬럼 이름이 중간에 언더스코어 없이 그냥 레그 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유저 아이디를 생략한 거는 유저 아이디는 뭐랑 똑같냐 하면 여기에서 유저 아이디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컬럼 이름을 그냥 사용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에노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비에노 똑같은 그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유저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에노는 기존에 정의된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라이스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드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XML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보드 mapper.xml을 만들었듯이 reply mapper라고 하는 걸 만드시면 돼요. 자, 보드 매퍼를 보시면 보드 매퍼 한번 열어볼까요? 보드 매퍼 한번 열어보시면 도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매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select면 select, insert면 insert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서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reply mapper.xml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mapper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서 폴더는 여기입니다. src main resource, src main resource, mapper 폴더. mapper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하시고요. XML 안 보이죠? other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그냥 XML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XML 파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reply mapper. reply mapper. 아, 죄송합니다. 여기 언더스코어, 대시, 네, 대시 그냥 사용할게요. reply dash mapp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finish 하시면 돼요. finish 하시면 되고, XML 파일은 항상 첫 번째 줄이 XML 파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버전 1.0 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UTF-8 이렇게 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드 매퍼를 열어보시고요. 보드 매퍼에서 여러분들이 복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큐먼트 타입. 이 도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복사를 하세요. 요거 복사하시고 방금 만드신 reply mapper.xml에다 그대로 붙여넣기 하세요. 어디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거 복사했는지 기억나시죠? mybatis.org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mybatis.org에서 매퍼의 그 DTD를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사를 해서 왔을 거고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퍼라고 하는 그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매퍼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임스페이스는 패키지 이름처럼 써주시면 돼요. as. 그 다음에 여기 구조를 그대로 쓸게요. as. 그 다음에 spring ex2번 뭐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mapper .reply mapper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에서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as, spring, ex2번, mapper, 그 다음에 여기 보드 mapper 이렇게 했었을 거고요. 똑같이 그렇죠. as, spring, ex2번 여기까지가 그 우리가 만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그 다음에 매퍼라고 하는 폴더 이름, 그 다음에 보드 매퍼. 이런 여기는 클래스 이름처럼 만들었죠. 클래스 이름처럼 만들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그 다음에 매퍼,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처럼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네임스페이스는 나중에 무엇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걸까요?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는 SQL 문장 찾을 때, 셀렉트 문장이나 인서트 문장이나 이런 SQL 문장들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게 이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ID 같이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SQL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할까요? 인설트부터 할까요? 인설트부터. 인설트라고 하는 태그가 있죠. 태그가 있고요. 아이디도 아이디는 뭐라고 인설트라고 그냥 할까요? 인설트. 자, 문장을 만들어 보죠. insert into. insert into 다음에 무엇을 쓰죠? 테이블 이름을 쓰죠.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은 마이바티스 컴픽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요 이름. 테이블 리플라이스. 이렇게.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다음에는 뭘 쓰죠? 어떤 값들을 인서트 할 것이냐라고 하는 컬럼 이름들이 나와야 되죠. 자, 우리가 인서트 할 때 반드시 인서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컬럼들일까요? 자, 이렇게 지금 5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5개의 컬럼이 있는데 인서트 문장에서 우리가 인서트를 해야 될 컬럼들이 어떤 컬럼들이죠? 글 번호 우리가 따로 인서트 하나요? 글 번호는 우리 시퀀스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요. 텍스트는 낱널이니까 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BNO도 들어가야 되죠. BNO도. 그 다음에 레그 데이트는 여기는 기본 값이 있어요. 인서트 할 때는 sys 데이트가 기본 값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서트 할 때 필요한 거는 텍스트 댓글 내용과 댓글 작성자와 그다음에 그 댓글이 몇 번 글에 대한 댓글이냐라고 하는 요 3가지만 있으면 돼요. 3가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컬럼 R 텍스트를 인서트 하면 되고요. 인서트 하면 되고 컬럼 유저 아이디를 인서트 하면 되고요. 컬럼 유저 아이디를 인서트 하면 되고 그다음에 컬럼 BNO를 인서트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values가 있어야 되죠. values. 여기 있는 값들은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여기 있는 값들은 파라미터로 가지고 와야 돼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하고 가지고 와야 돼요. 텍스트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BNO라고 할 거예요. 달러와 샵 구별하셔야 됩니다. 매퍼 파일에서 달러로 시작하는 것과 샵으로 시작하는 거 구별하셔야 되는데 달러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이바티스 컴피그. 마이바티스 컴피그에 있는 프로퍼티 이름을 가지고 올 때 프로퍼티의 값들을 가지고 올 때 요 이름 대신에 사용하는 게 달러예요. 달러. 샵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샵은 이 자리가 파라미터가 되는 게 샵이에요. 그렇죠? 요 2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2개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인설트 문장이고요. 인설트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인설트 문장을 테스트를 해볼까요? DAO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DAO, persistence를 보시면 되죠. persistence. 자, 우리가 DAO는 보드 DAO, 유저 DAO 이렇게 하면서 DAO는 어디다 만들고 있었냐면 persistence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우선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reply DAO라고 만들게요. 폴더는 스프링 2번 프로젝트 src 메인 자바고요. as 스프링 ex 2번 persistence 패키지 reply DAO라고 인터페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return 타입과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 파라미터 타입만 해주면 되죠.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인설트예요. 인설트는 리턴 타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리턴 타입은 뭘로 하면 될까요? 성공했으면 1, 실패했으면 0일 거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 int라고 하면 되고요. 뭐 메서드 이름은 뭐 인설트라고 하든 뭐 크리에이트라고 하든 뭐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되는데 파라미터 타입은 여기서 파라미터가 필요한 건 뭐 때문에 필요해요? 이 메서드가 파라미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댓글을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댓글을 인설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메서드가 바로 이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죠? 방금 만든 게 뭐였어요? 방금 만든 게 인설트 문장에서 여기 세 개의 값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인설트 메서드잖아요. 인설트 메서드가 하는 일은 인설트 인투라고 하는 SQL 문장에서 지금 파라미터 부분 3개를 채워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로 완성한 다음에 그거를 실행시켜 주는 게 reply DAO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럼 R 텍스트와 유저 아이디와 BNO를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는 뭐라고 선언하면 될까요? 파라미터는. reply라고 선언하면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reply라고 선언해버리면 이 reply 안에는 R 텍스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NO도 있겠죠.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서드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reply DAO impl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패키지 밑에서요. src main java 폴더 밑에 azure spring ex2번 persistence 패키지 밑에서 reply DAO impl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스 코드로 그냥 바로 채울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클래스 이름에서 implement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reply DA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는 메서드 추가하세요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서드 추가하시면 되죠. 네, 그럼 몇 가지 필요한 상수들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로그를 사용을 해야 돼서 private static final 로거 클래스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라고만 할게요. 로거 팩토리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get 로거 여기다 클래스 이름을 reply DAO input clas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로그를 사용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를 하나를 더 정의할 건데 자 이번에는 문자열 타입이고요. reply name space 그냥 name space라고만 할게요. 어차피 하나밖에 안 쓸 거여서 private static final string namespace reply DAO의 namespace예요. 자, 이 namespace는 어떤 문자를 쓰는 걸까요? 이거는 이 아이디를 찾는 거잖아요. 아이디를 찾기 위한 namespace 이거란 말이에요. as spring ex2번 mapper.reply map 요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손으로 타이핑하면 오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서 썼던 거를 복붙해가지고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AO는 무엇을 이용을 하죠? DAO는 MVC 그림 생각해 보세요. MVC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DAO는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마이바티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하는 거죠. 그 마이바티스가 사용하는 객체 이름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SQL 세션. 그죠? 네. SQL 세션이라고 하는 게 SQL 문장을 실행하고 결과 처리를 담당해주는 SQL 세션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요 SQL 세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정들을 했었잖아요. 그 설정을 했었던 게 우선 그 데이터 소스, 커넥션 풀이죠. 데이터 소스. 오라클 JDBC를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서 SQL 세션 팩토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SQL 세션 팩토리를 이용을 해서 SQL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가 prepared statement를 실행해주고 결과 처리까지 다 해주는 게 SQL 세션이에요. 그래서 reply DAO에서는 주입을 받으면 돼요. 의존성 주입을 받으시면 돼요. 무엇을 받으면 돼요? 무슨 타입? SQL 세션 타입. SQL 세션.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생성자 호출하지 않아요. new SQL 세션 템플릿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하지 않아요. 그죠?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고 뭐 get 메서드나 그런 거 호출하지 않아요. 스프링 프레임워크한테 나는 SQL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선언만 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SQL 세션 객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SQL 세션 객체가 insert, update, delete, select와 같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로그를 출력을 할게요. 로그.info라고 할까요? 로그.info라고 하고 메시지를 create가 호출됐다. create.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넣을까요? 이 중괄호는 여기에 파라미터를 적어주는 부분이죠. reply 객체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어떤 reply 객체가 전달이 됐는지. 그러니까 댓글의 내용은 무엇이고 작성자는 누구고 BNO는 몇 번인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리턴은 무조건 0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SQL 세션이 가지고 있는 자 메서드 중에 뭐가 있어요? insert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insert. 여기에 뭘 써주면 돼요? SQL 문장 써주면 되죠. SQL 문장인데 SQL 문장은 네임스페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아이디를 어떻게 줬냐면 reply mapper에서 아이디를 insert라고 줬었죠. insert. 그러면 이 SQL 문장의 이름은 id가 이 SQL 문장의 이름이 아니라 as, spring, ex2번, mapper, reply mapper 그 다음에 insert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 SQL 문장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 네임스페이스 뒤에다가 점 하고서 인설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 이 SQL 문장을 보면 SQL 문장에는 지금 채워 넣어야 될 파라미터가 3개가 더 있어요. R 텍스트와 유저 아이디와 BNO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파라미터로 또 줘야 돼요. 이 메서드한테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이에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넘겨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파라미터로. 그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무엇을 넣어도 될까요? 리플라이 객체 자체를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랍니다. DAO가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JUnit 테스트 클래스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테스트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테스트 클래스에 패키지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edge.spring.exe2번이라고 패키지가 하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서는 reply DAO 테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reply DAO만 테스트를 하는 그런 클래스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DAO 테스트 클래스를 만드셨으면 유닛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유닛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run with에는 이 테스트 클래스를 실행시켜줄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spring j unit for class runner class spring JUnit for class runner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우리가 만드는 테스트 클래스를 생성하고 테스트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context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ntext configuration. 자, 여기에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locations를 넣어주시면 돼요. locations는 아까 보시면 스트링 배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열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는 뭐 배열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냥 문자열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문자열 하나로 이루어진 배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경로를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경로를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컨텍스트 파일이 어디 있어요? 컨텍스트 파일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src 메인 웹앱 웹inf 스프링 밑에 이렇게 두 개의 XML 파일이 있죠.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XML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더 경로가 src 메인 웹앱 웹inf 스프링까지 밑에 하나가 더 있는 거는 우리가 별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제가 잘못 넣었고요. src 메인 웹 앱 그다음에 대문자죠. 웹 inf 스프링 그다음에 중간에 폴더 이름 있는 거는 이렇게 별표 2개 써주시면 되고요. 모든 XML 파일 찾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파일 src 메인 웹앱 웹inf 스프링 이거는 모든 하위 폴더를 다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스프링 폴더 밑에 있는 XML 파일도 찾고 스프링 폴더 밑에 있는 하위 폴더에 있는 XML 파일도 찾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앱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web.xml 찾겠다는 얘기죠. 여기는 context.xml 파일을 찾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web.xml 파일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스프링에서 JUnit 테스트가 돼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도 로그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로그 넣을게요. 로거 클래스. 마찬가지로 로거 팩토리. get 로거 여기는 reply DAO test class. 그 다음에 DAO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DAO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auto-wired. 무엇을? private. 무슨 타입? reply DAO 타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넣어줄 거다. 넣어줄 거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메서드는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붙여주시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테스트 넣어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이렇게 넣어. 임포트가 돼야 돼요. org JUnit 테스트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퍼블릭 메서드로 만들어 주셔야 다른 클래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스프링 JUnit for 클래스 러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 메서드가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void do 테스트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죠. 우선 하나만 출력을 해볼게요. sysout이 아니고 로거 info log.info 메서드를 써서 apply DAO가 뭔지 한번 요것만 출력을 해볼까요? 요것만. 자, 런에즈 할 때 뭘로 하시면 됩니까? JUnit 테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JUnit. 잠시만요. 제가 뭔가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reply DAO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군요. persistence에 아하. 서버 잠시만요. 서버를 재시작시킬 필요가 없고 저희가 여기에서 DAO 만들었죠. DAO 인플 만들었죠. 그 다음에 apply DAO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서블 컨텍스트에서 루트 컨텍스트에서 퍼시스턴스를 컴프런트 스캔을 하죠. 넣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파일 src main web inf string 여기 컨텍스트는 잘 가지고 왔죠. reply DAO input 세션 주 그다음에 테스트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디펜던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데피니션이 없다.
왜 오토와이어드를 못한? 클래스가 새로 생긴 거를 인식을 못하는군요. 클래스가 새로 생긴 거를 인식을 못하는군요. 왜 인식을 못하지? 왜? 그래, 아니,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 잠시만요. 제가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이 파일, src, 메인, 웹앱, src, 메인, 웹앱, 웹 inf, 웹 inf, 스프링, xml, xml.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군요. 네. 다오 인프를 만들 때요. 우리 인프를 만들 때마다 어노테이션 뭐 붙였죠? 리파지터리 붙였죠. 그쵸? 컨트롤러 클래스에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붙였고, 서비스에는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붙였고, 그 다음에 다오 인프는 그 리파지터리라고 붙였을 거예요. 리파지터리. 그죠? 이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지 않아가지고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를 생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를 생성을 하려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거 알려주신 분 감사해요. 서블릿 컨텍스트가 아니고 루트 컨텍스트 보겠습니다. 루트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XML을 보시면은요, 스프링 컨테이너가 어느 패키지 밑에 있는 것들을 생성하고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edge.spring.exe2번.persistence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있는 모든 그 패키지와 그 하이 패키지와 컴포넌트들을 생성해서 컴포넌트를 스캔하겠다. 스캔해서 객체들을 관리하고 있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 스캔은 뭐냐면 서비스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들을 생성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클래스들이 아니고요. 이 패키지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다 생성하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클래스들만 생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에서 컨트롤러는 클래스에서 컨트롤러라고 제가 붙였었었고 그 다음에 reply DAO 인플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요걸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썼기 때문에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는 클래스기는 한데 컴포넌트는 아니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패키지 아래쪽을 스프링 컨테이너가 검색을 하기는 해요. 스캔을 하기는 합니다. 스캔을 하는데 어떤 클래스들만 생성을 하냐 하면 클래스 이름 앞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클래스들만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컴포넌트라고 아까 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얘를 생성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얘가 생성이 안 되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를 생성하지 않으면 여기에 오토 와이어 주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입이 안 돼요. 그래서 에러가 났던 거예요. 주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났었던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게 제대로 테스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됐죠. 여기 보시면 reply DAO 테스트에서 reply DAO는 reply DAO input 클래스로 생성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저도 오랜만이라 DAO 만들면서 실수를 했군요. 네, 자, 자 이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를 다시 돌아올게요. 세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DAO 인플이 가지고 있는 create 메서드를 호출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호출을 했을 때 제대로 인설트가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이 create를 호출을 하려면 reply 객체가 있어야 돼요. reply 객체가. 자, reply 객체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글번호 1번에다가 넣을게요. 글번호 1번에다가. 자, 그러면 자, 인설트를 하기 위해서 우선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reply 객체를 만들어야 돼. repl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호출하면 되겠죠. reply 하고서 생성자 호출하면 돼요. 자, 글번호는 자동으로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고 텍스트는 우리가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되고 유저 아이디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레그데이트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BNO는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RNO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 시간도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sysdate 오늘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뒤쪽에 있는 1번이라고 하는 거는 BNO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 글에 대한 댓글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댓글 내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DAO 테스트 작성은 어드민이 작성했다고 해볼게요. 어드민.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을 이용하시면 되냐면 int result reply DAO create 안에다가 reply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고 로그를 출력을 해보시면 무엇을 출력할 거냐면 insert result를 해볼 거예요. resul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볼까요? run as JUnit test. 네. 저는 인설트가 성공했어요. 결과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인설트 성공했다는 얘기고요. 네. 테이블에 가보면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요. 이런 게 방금 시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글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다른 글번호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댓글 이름, 댓글 내용, 작성자, 그 다음에 댓글 번호,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11시 19분 49초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로그를 보시면은요. 로그를 잘 보세요. 로그를 잘 보시면 DAO 테스트가 reply DAO를 제대로 주입을 받았는지를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한 일이라고는 DAO가 가지고 있는 create를 호출을 했어요. create를 호출할 때 여기 reply 객체를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RNO 0번, 그 다음에 rtext, user ID, 뭐 regdate는 넣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떤 SQL 문장을 만들었냐면 이런 SQL을 만들었어요. 저 SQL 문장이 어디 있었던 겁니까? reply mapper, XML 파일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insert into 이게 테이블 이름이죠. 컬럼 3개, 그럼 values 다음에 파라미터가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 3개의 파라미터를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위쪽에 있는 reply 객체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첫 번째가 rtext죠. rtext.
두 번째 물음표가 뭐예요? 두 번째가 유저 아이디죠. 세 번째가 뭐예요? BNO란 말이에요. BNO. 리플라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rText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BNO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rText, 여기 유저 아이디, 여기 BNO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들어간 거예요. 스트링, 인티저로 들어가 있죠. 그 결과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인설트가 성공했다는 얘기고, 인설트가 성공했으면 여러분들 SQL 디벨로퍼에서 그 내용이 보여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서드 하나까지만 완성을 했고요. 일단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DAO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JUnit 테스트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혹시 테스트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인설트가 안 된다. 다들 잘 되십니까? 잘 되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